안녕하세요. 신나는 디 신디입니다. 오늘은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 임플란트는 일치당 산정을 합니다. 치아를 대신하는 게 임플란트이니까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때 틀니와 마찬가지로 공단 조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신청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사인을 해서 보관을 해주어야 됩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하고요. 이때 구치부, 전치부, 부위 상관없이 어디든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의 30%를 비용 부담하셔야 되시고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입니다. 근데 반면에 틀니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보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의 30%는 똑같지만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종은 5%였고 2종은 15%입니다. 비율이 달라요. 상병명은 역시 K08.1 치아 상실 상병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및 치료 계획, 상담을 하고 고정체 식립술, 이때 픽스처 재료대, 임플란트를 어떤 재료대로 심었는지 재료대 청구 같이 하셔야 되시고요. 3단계는 보철 수복, 그래서 이때 어버트먼트 재료대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딱 한 번에 한해서만 재식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픽스처를 2단계까지 식립을 하고 청구까지 했어요. 보통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하악은 3-4개월, 상악은 6개월까지도 기다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묻어놨는데 이게 뼈와 임플란트가 유착을 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힐링이에요. 놀랍겠지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를 하고 잇몸뼈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단계의 식립점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을 하실 수 있고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는 100%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임플란트를 뽑은 발치 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입니다.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완전 무치약 환자분들일 경우 그리고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는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픽스처로 되어 있고 2단계는 어버트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계는 맨 위에 보철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각각 분리된 분리형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진 일체형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보철이 PFM, 포세라인 퓨즈드 메탈 크라운 외에 지르코니아라던가 별도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고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는 상악골을 관통하여 광골에 식립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요. 대신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같이 부가적인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요. 비급여로 따로 받아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분리형 식립재료여야 된다. 이게 따로따로 각각 나눠져야 된다. 그리고 보철은 비귀금속 도제가 아닌 PFM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유지관리입니다. 임플란트는 보철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무상보상기간은 보철 장착 후에 3개월 이내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몇 번을 오시든 진찰료만 받고 저희가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무상유지관리, 진찰료만 받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해드리는 거는 2개가 있습니다. 이제 보철 관련, 뭔가 위에 크라운이 한쪽이 깨져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거나 이런 뭔가
보철 소리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면 그때는 비급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스케일링을 진행한다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치주질환은 급여로 똑같이 자연 치아처럼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제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임플란트 연령 상관없이 하셨던 임플란트를 뿌리와 머리까지 제거를 할 경우에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과 복잡으로 나눠지는데요. 간단은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하듯 포셉을 이용해서 뽑을 경우는 간단으로 청구하시면 되시고요. 복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처가 찢어졌다거나 하는 이유로 트랩핀버 전용 키트를 사용해서 동요도가 없는 경우에 이제 키트를 사용해서 제거를 할 경우 복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트랩핀 벌을 사용하시면 이 트랩핀 벌 같은 경우는 가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발치하는 거랑 똑같이 마취하시거나 방사선 엑스레이 찍거나 약 처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동일 부위에 잇몸을 제껴서 치음 박리 소파술이죠. 잇몸을 제껴서 임플란트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높은 수가 100% 그리고 낮은 수가 50%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잡의 경우 이때 그 치조골 성형술이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같은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연령, 기간, 상병명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평생 2개까지. 근데 이때 무치약은 안 된다. 완전 무치약은 안 된다. 상병명은 K08.1을 사용한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30%다. 근데 1종은 10%, 2종은 20%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각각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 중복 청구가 안 됩니다. 단 하나씩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